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은 한국의 어느 계절이 가장 좋은가요? 그 이유는요? 한국과 여러분 고향 나라의 계절은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일 첫 내용으로 사계절이 나타나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은 주로 온대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불리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편인데요. 이런 한국의 사계절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한국은 계절마다 생활 모습이 다릅니다. 먼저 이른 봄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이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꽃 구경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름에는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데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더 길어지고 무더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때 여름철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는 집중호우, 홍수, 태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 매우 심한 불볕더위인 폭염이 나타나는데요. 이 때문에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더위를 피해 산이나 강으로 피서를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초가을에는 낮 동안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집니다. 여기서 가을이 더 깊어지면 비 내리는 양이 줄어 습도가 낮아지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다워서 산으로 단풍 구경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늦가을에는 거리에서 낙엽을 많이 볼 수 있기도 하죠. 마지막 계절인 겨울은 춥고 건조하며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선 눈이 내리기도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나 눈썰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 2월 말이면 날씨가 풀리면서 다시 봄이 다가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한국도 비껴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인데요. 지구온난화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1906년부터 2005년까지는 지구의 온도가 대략 1도 정도 상승했지만 21세기에는 최소 1도에서 최대 6도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는 세계 곳곳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고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30년 전에 비해 여름은 98일에서 117일로 19일 길어졌지만 겨울은 109일에서 91일로 18일 정도 짧아졌습니다. 또 겨울에 얼음이 언 날도 16일에서 8일로 8일이 줄었죠. 또 2100년 8월 폭염 발생 예상 일수를 보면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많이 보여서 한국 역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산지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형이란 땅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한국의 지형에는 산이 많은 지대인 산지, 강이나 작은 물줄기인 시내와 같은 하천 지표면이 평평하고 넓은 들인 평야,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곳인 해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토의 약 65%가 산지인데요. 한국의 산은 비교적 낮고 완만한 편이지만 서쪽과 달리 북동쪽에 있는 산의 해발 고도는 1000m가 넘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동고서저라고 하죠. 그리고 동쪽에는 한반도의 등줄기라고 불리는 태백산맥이 있는데 설악산, 오대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입니다. 한국의 산지에 이어서 한국의 하천과 평야는 어떤 모습일까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강을 이루는데 한국은 북동쪽의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강들은 대부분 서해나 남해로 흘러갑니다.
이때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이 한국의 대표적인 강인데요. 한국의 남서쪽에서는 강 하류와 그 주변의 넓은 평야를 볼 수 있습니다. 김포평야, 호남평야, 나주평야 등이 대표적이고요. 여기서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을 많이 생산한답니다. 한국의 산지, 하천, 평야에 이어서 한국의 해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은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3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다양한 해안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며 섬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수심이 깊고 모래사장이 발달해 있죠. 반면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데요. 이 또한 수심이 얕고 밀물일 때와 썰물일 때의 차이가 커서 갯벌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의 갯벌은 미국 동부의 조지아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 연안, 유럽의 북해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에 속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한국의 국토를 지형적 특징으로 부르는 말인데요. 여기서 반도는 한 면이 육지와 이어져 있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말합니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전파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했는데요. 또 세계 여러 곳에도 반도가 있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 이탈리아 반도, 플로리다 반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곧 비가 온다는 말은 정말일까요? 인간은 느끼지 못하지만 동물이나 곤충은 공기 중의 습도 변화를 알아채는데요. 습기가 많으면 곤충의 날개가 젖어서 날기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풀숲이나 땅에 내려앉아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이때 곤충이 땅에 많이 내려와 있으니 제비는 땅 근처에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 낮게 날아다니는 거죠. 또 저녁에 달무리가 보이면 다음날 비가 온다고도 합니다. 달무리는 공기 중에 작은 얼음 알갱이 때문에 달 주변에 동그란 빛의 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데요. 여기서 달무리가 나타나는 것은 주변이 저기압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는 날씨와 관련된 속담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고향 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날씨와 관련된 속담이나 행동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